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신세계 백화점 문제, 그리고 또 울산공항 폐항 논란, 이 두 가지 이슈가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의 중심에 있는 분이십니다. 박태환 중구청장과 이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청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잘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먼저 신세계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겠는데, 박성민 의원이 그러던데 신세계가 중구 혁신도시에 울산에서 제일 크게 백화점 짓는다는 약속을 받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큰 일했다고 박수를 쳐줬는데, 청장님께서는 그게 믿을 수 없는 꼼수라고 하셨는데,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2016년 2월에 네. 이미 우리 그 중구청과 예. 신세계가 협약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죠.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예. 또 그것이 그 허가 관련 관청인 중구청과 울산시를 거치지 않고 예. 발표한 이런 내용의 진정성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고 예. 또 지금 8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주민들을 우롱해 왔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세계에 대한 예. 정말 그 장래의 발표 예. 그리고 또 진행 계획을 관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 네. 또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확실하고 믿음이 가는 신뢰가 가는 그런 발표를 예.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발표를 해야 이게 공인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협약을 할 때 말이죠. 네. 반드시 중구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었습니까? 예, 중구청과 협의를 갖다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협약서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 한 번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청하고는 구두상으로 업무에 대한 이야기는 주고받았지만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예. 중구청이나 울산시하고 협의를 거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프로들인데 왜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참 모르겠네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청장께서 신세계 측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시행하라. 그런 내용의 이제 주민 서명을 받아가지고 지난달 24일에 신세계에 전달을 했고 일주일 후에 신세계에서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습니까? 네, 9월 30일까지 답을 달라고 해서 그 9월 30일 답이 왔는데 네.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못 돼서 유감이다. 는 예. 표명을 갖다 했고 예. 앞으로는 중구청과 울산시와 협의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변한 바가 없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삼산에 있는 현대와 롯데백화점이 뭐 8천 몇백 평이 넘는다고 하는데 신세계는 그보다 훨씬 더 키워서 13,000평 이상 울산에서 제일 크게 짓겠다는데도 그 말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요, 네. 그게 다른 백화점보다 더 크게 짓는다 하면은 거기에 네. 대한 면적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3,000평을 더 늘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 매장 면적이냐? 이게 뭐 전용 주차장까지 면적이냐? 포함해서? 예. 주차장까지 다 포함한 뭐 분양 면적인지 예. 여기에 대한 명쾌한 내용을 밝혀라 했는데 못 밝히지 않습니까? 못 밝혀요? 예,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대로. 네. 예, 그래서 이제 꼼수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청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라 이 말씀인데, 네. 그러면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이고 진정성이 있는 계획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그 실면적을 원래는 저희들은 지금 주장하는 것은 2016년도 2월 달에 예. 신뢰성을 가지고 신세계에 책임 있는 분과 예. 우리 중구청장 그리고 또 그때의 당시에 국회의원하고 협약 맺었는 내용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주장에 근거로 한 내용에 변화가 있다라면은 예. 그거는 그 허가 관련 관청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은 신세계가 만들어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갖다가 해야지 예. 우리가 제안할 수는 없다. 그래서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누구였죠? 정가병 국회의원. 그렇군요. 네. 국회의원이 바뀌었네요. 네. 네.
이제 신세계는 이렇습니다. 오피스텔 복합 상업시설을 짓겠다면서 백화점 단독 건립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잠시 생각하면은 코로나 시대 백화점 영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넣어야 한다고 고집을 계속 굽히지 않으면 자 중구청은 협상을 안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신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원칙에 대한 변화에 대한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고 예. 또 신세계가 언제든지 예. 울산광역시나 중구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테이블에는 언제든지 응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뭐 신세계가 상당히 어려운 경영 여건이었다고 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신세계에 발표한 이번에 경영 성과라고 보면은 1, 2분기에 그 영업이익이 사상 예. 최대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는 백화점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짓지 않습니까? 예. 스타필드나. 네. 그런데 울산에만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장님께서 서울에 전달하러 다녀오셨는데 네. 그때 정용진 부의장을 만나진 못했죠. 네, 해외 출장 중이라서 해외 만나지 출장 중. 못했습니다. 그분이 피한 건 아니죠. 피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청장님께서 네. 그분이 한국에 계실 때 좀 가시지 않고 왜 출장 중에 가셨습니까? 미리 저희들 시한을 정해놓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하고 협상 파트너는 신세계 누굽니까? 신세계 그 책임 있는 분, 그러니까 예. 부회장 또는 신세계 백화점 총괄 사장 정도는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대장동 아파트 개발 문제로 이재명 지사가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면 신세계 문제도 중구민과 울산 시민들에게 명실상부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게 좀 깐깐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협의의 문은 열려 있다고 답을 했고요. 이제 답은 왔는데 받은 답에 만족스럽지 않다면 향후 중구의 대응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대응 계획은 일단 신세계가 신뢰성 있는 약속을 지켜내라는 그런 시위가 먼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시위, 뭐 불매운동, 국회 정원, 청와대 정원, 그리고 정치권과 대권 주자들을 통한 예. 그런 압박 수위도 높여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예. 불매운동까지.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영업하는 분이기 때문에 불매운동 한다고 하면 굉장히 겁을 내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강온 양동 작전. 네. 예. 근데 이 압박하면서 실무 협의하는 양동 작전 신세계도 만만치 않은 프로들인데 이 작전이 잘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사회적 여건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또 사회적 기여를 하기 위한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 소득에 대한 분배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정치권의 한참 공유 개발에 대한 이익의 환수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울산 공항 존폐 논란 얘기해 보죠. 워낙 시끄러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송철 시장이 공항 존폐 문제를 전문 기관의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 중구의 입장은 공항 폐향 쪽에 환영하는 입장이죠. 지금은 그 공항의 폐향보다는 우리 중국이가 폐해를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 워낙 컸어요. 워낙 커요. 우리 중국 전체에 15km의 공항 고도제 안에 묶여져 있고 13개 동 중에 9개 동이 고도 제한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 고도 제한의 재산적 피해 이런 게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공항을 이전하더라도 이 공항을 10년 후에 라야만이 실제로 이전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데 이전하더라도 그러면은
적어도 10년, 15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쯤에 공론화 한번 해보자라는 이는 그 시장님의 입장 표명이었지. 예. 이거 지금 당장 옮기자라는 표명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중구의 입장은 이 공항에 옛날에 1961년도의 법에는 시계 비행을 할 때에는 선회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선회를 하지 않고 계기 비행을 하기 때문에 선회를 하지 않는데도 선회하는 지역이 재산권에 묶여서 고대 제한을 적용을 받는다. 굉장히 불합리한 문제죠. 그리고 또 공항이 지금은 우리 중구가 또 북구 사이에 도심 사이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옛날에는 외곽이었지만은 이 선로를 항로를 보면은 우리 공단 위로 이렇게 선회를 해서 착지를 갖다 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화공단 위를 선회한다라는 이 자체가 그런 거로 봤을 때에는 지금쯤은 이전 정도의 또 다른 방법 이런 것들은 지금쯤은 연구하고 공론화를 시켜 나가야만이 향후 15년, 20년 후에 도심이 굉장히 성장이 되어졌을 때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공항 이전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는 있었죠. 그래서 어디 뭐 주전 쪽에 매립해서 한다. 근데 거기는 안개 때문에 바람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죠. 네. 예. 그런데 뭐 지금 단순한 공항 이전에 따른 이런 문제보다 중구의 현실적인 문제가 더 급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 이제 저도 중구에 살면서도 이제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지금 중구 지역에 고도 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고도 제한 때문에 중구 지역 주민들이 이 정도로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줄 저는 이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비근한 예를 최근에 예를 들다면 중구에 야구장 개공식을 했습니다. 이 야구장을 짓는데 그 야간 조명탄 높이가 25m가 돼야 정상적인 야구장으로 건립할 수가 있는데 그 15m밖에 못 올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고도 제한이에요? 예, 고도 제한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그 야구장이 2회로 부근이거든요. 그리고 공항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도 제한에 걸려서 이 야구장 건립에 제대로 된 야구장을 건립할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중간 보고에서 보니까 성암동에 철탑이 한번 항공학 적 검토가 돼서 그 철탑이 있다가 없어진 있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부산지방항공청 그리고 또 국토부에 찾아다니면서 그 예를 가지고 이래 용역의 결과 뭐 이런 것을 가미해서 이제 그 철탑 높이를 그리고 조명탑 높이를 갖다 25m로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그 소요됐습니다. 그 지금 저기 뭡니까? 아주 이 설명이 말이죠. 조명탑을 25m 정도는 세워야 되는데 고도 제한 때문에 15m밖에 못 세웠다. 이건 참 어쩌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더 실감나는 얘기는 성안에서 병영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기상대가 있습니다. 기상대가 2층을 더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층 높이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중구의 건축자의 건축에 대한 재산적 피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중구청 건물도 원래는 좀 더 높이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는 안 됩니다. 얘기. 지금 4층인데 4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40층은 지어져야 되는데 4층밖에 못 짓는 거죠. 더 덧붙이자면 이제 중구 전체 면적의 40% 13개 동 중에서 9개 동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건 맞거든요. 참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구 자체적으로 울산공항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과 언제 나옵니까? 올 12월에 나옵니다. 이 그 용역이 원래 7월 달에 1년간 용역 기간을 뒀는데 워낙 방대하게 이게 이루어지고 또 국제 사례도 또 발굴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연기가 돼서 올 12월 달에 이제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청장님께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물론 공정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청장님에게 유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이카오라는 국제기구에 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고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서 이카오 총회가 있을 때에 울산 민간항공 주변에 이런 피해가 있다. 비행기가 한 번도 지나가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피해를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용역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카오라는 국제기구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에 4만 건 중에 3건을 제외하고는 800m 이외에는 다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km라는 것은 이거 너무 국가적인 차이도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하면서 이제 얼핏 생각이 드는 게 처음부터 공항 폐항을 얘기하지 말고 중구적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좀 얘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말이죠. 지금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가 지금 뜨고 내릴 때 기장이 눈으로 보고 조종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다 하는데 고도 제한의 개념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는데 저희들은 61년도의 법에 머물러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항공 기술은 엄청나게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질문 하나 이어가는데요. 300년 전통의 마드위 축제가 유네스코 세계 유형 문화유산 등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유네스코의 줄다리기는 등재 가지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 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한 4개 이제 기관에서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거기에 회원으로서 등재가 되면은 같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울산시 문화재로 먼저 이게 지정을 갖다가 받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울산시 지정 문화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시절 강원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 줄다리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기줄다리기라고 거기서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군요. 4개의 줄다리기가 등재를 같이 하는군요.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 있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회원 도시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19로 마드위 축제가 취소가 됐어요. 우리 중구 한복판에서 큰 줄을 당기는 장관을 또 못 보게 돼서 아쉬운데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 등재에 도전한다면은 이 축제를 더 우리가 좀 많이 알려야 될 텐데 우리보다 먼저 한 데들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300년이지만 어떻게 알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실증을 하고 우리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아쉽게도 그런 행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그 옛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행사들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이는 자료를 이게 그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계속 전통성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무리 코로나19라도 이 그 문화재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은 계속 있어져야 하기 때문에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인물 좋은 박태환 중구청장님이 장군 복장하고 지휘하는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 등재에 도전한 마드위 축제 홍보도 하고 또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하는 시간을 좀 우리가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인가요? 혁신교육주간 축제를 하셔서요. 임기 초반부터 계속 공을 들이신 내용인데 이렇게 혁신교육을 강조하고 추진하는 배경이랄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첫째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마을이 놀이터가 되고 예. 하고 싶은 놀이를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예. 싶은 직장을 가진다면 예. 얼마나 행복을 하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 그 아이들이 부모의 진로 선택에 의해서 자기 진로가 선택된다라는 건 이게 굉장히 잘못된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체험을 통해서 예.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질이나 재능이나 특기 적성을 찾아줘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이거 학교만의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예. 한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길러내고 온 마을이 학교가 되고 또 놀이터가 되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혁신교육이 시작된 것이죠. 좋습니다. 예, 종가마을에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된다. 네. 아주 좋아요. 네. 예, 이제 앞서 잠시 언급한 혁신교육주간 축제는 이번에 해보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자체 분석 가능한가요? 예, 이번에 3년간에 했는 것을 이제 혁신교육 주간으로 해서 예. 이번에 3일간의 축제를 만들어냈는데 예. 굉장히 3년간에 했는 성과를 이제 나타내고 예. 주민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그리고 또 이 공감대를 형성해내는 이런 결산적인 그런 축제였습니다. 예.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예. 3일간의 주요 행사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마을 교육은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예. 학생 교육 문화회관이나 문화의 전당이나 또 우리 그 마을 곳곳에 시설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예. 이게 우리 마을에 있는 시설이 있다. 또 우리 마을의 역사성과 우리 마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예.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마을에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아이로 길러낼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냈다. 이러고 예. 생각이 들고 그 내용에 보면은 1일차에는 혁신교육 공감 수다방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예. 얘기를 마음대로 예.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냈고 수다 떤다는 수다방. 예, 네, 그렇습니다. 2일차에는 인물도서관을 또 만들었고 진학 특강도 개최했습니다. 예. 인물도서관은 사람의 도서관인데 우리 학생들이 만나보기 힘든 분들을 도서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 예. 정부에서. 그래서 백인 그 인물 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 또 우리나라를 빛낸 금메달리스트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도서관 인물로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런 도서관을 마련을 했고 이제 어제 3일차에는 체험과 또 전시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청소년 자치한 데이, 요는 제목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예, 굉장히 만족해 하시네요. 아직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공약 이행률 지금 얼마로 나오고 있습니까? 93% 좀 넘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네, 예. 네. 어떤 점이 지금 좀 남아 있나요? 그리고 우리 그 예산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분은 예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버 복지 타운이라 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집이죠. 이런 게 워낙 운영비와 또 이거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예산 확보에 좀 늦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재난재해지구 대하시장 같은데 또 우리 중구가 아주 저지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재난시설을 위한 이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도 있는 주민들과의 또 협의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 해서 이런 것을 빨리 완료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의 숙제를 하셨는데 남은 숙제 자신 있으시죠? 다 하실? 예, 뭐 그 정 안 되는 거는 이거 기초라도 해서 다음에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국민들에게 까놓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 될 것이고 말이죠. 자, 이제 중국민들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으로 이 시간 정리하죠. 네.
코로나19로 우리 시민들이 무척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때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중구는 산업이 그렇게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먹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구민들이 소득이 있고 또 직장이 있는 이는 지식, 기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을 유치를 해서 예. 장현첨단산업단지의 산업 전진화 기지를 만들고 또 혁신도시 등 여러 군데의 지식산업센터에 2,000개 기업을 유치해서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구민 여러분, 그동안에 협조해주고 소통해 온 것처럼 좀 더 힘을 모아서 우리 중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희망의 메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박태환 중구청장과 지역의 현안 문제 몇 가지 얘기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박태환 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